자, 이번 시간에는 2012년도 4위 2012년 9월 15일 날 시행했던 산업기사 구조원리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지상 5층인 사무실 용도의 소방 대상물에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소로 설치할 수 있는 방수기의 수는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을 보니까 방수구는 각 층별 1개의 설치로 충분하고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피난층이 이제 1개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사용하는 뭡니까? 소화 활동 설비라 있습니다. 소화 활동 설비. 그래서 이제 습식과 이제 건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방수구의 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지상 건물로서 이제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다. 1F에서부터 5층까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조건을 보니까 이제 소방차에 접근이 가능한 피난층이 이제 1개소가 있다 했습니다. 1개소. 자, 그러면, 자, 뭐,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1층을 소방차 접근이 쉽다라고 봤을 경우에,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이제, 피난층이라고 합시다. 피난층. 네. 자, 소방차 접근 가능한 피난층이 이제 1층으로 할 경우에, 자, 이렇게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피난층에는 이제,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그 예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의사항. 그래서 건물이 이제 사무실이고 5층이다 보니까, 5층에서 이제 피난층 한 층, 네. 피난층 한 층을 이제 빼게 되니까 이제, 총 4개소죠, 4개소. 그래서 이제, 4개의 이제, 방수구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4개의 방수구. 4개의 방수구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죠, 4번. 그래서 예의사항이 이제 여기 피난층이 하나 더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인 경우에, 자,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제 지상 1층과 2층에 이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예의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옥내소화전을 설치할 경우에 이제 연결 송수관 방수구를 제외할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좀 복합적인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피난층 하나하고 이제 아파트 1층 여기는 이제 방수구 이제 설치 제의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5층이기 때문에 피난층 한 층을 빼게 되면 4개소가 답입니다. 자, 2번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노즐에 대한 소화 약제의 종별에 따른 기준량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죠. 자, 호스릴이다. 호스릴 분말. 자,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는 이제 우리가 그 약제 종에 따라서 이제 약제량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분말 소화 설비는 이제 약제가 이제 4가지가 있죠. 제1종이 있고 제2종, 제3종, 제4종이 있다. 그래서 제1종은 이제 뭐라 했습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이라 했죠. 나트륨. 자, 제1종은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이다. 제1종은. 그 다음에 제2종은 이제 탄산수소 칼륨이죠. 칼륨. 제2종은 탄산수소 칼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3종은 이제 인산 암모늄이 되겠다. 또는 뭐 그냥 암모늄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4종은 이제 제2종하고 탄산수소 칼륨 플러스 이제 요소라 했죠. 요소. 자, 요소가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탄산수소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중탄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이제 중탄산 나트륨 이렇게 용어를 붙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탄산 칼륨 이렇게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호스릴 한 개당 소화 약제량이 얼마냐? 제1종 같은 것은 이제 50kg이죠. 50kg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종하고 3종은 같습니다. 제2종하고 3종은 이제 30kg입니다. 30kg. 그 다음에 제4종은 20kg입니다. 자, 요게 이렇게 호스를 분마 소화 설비 이제 종별 기준량이 되겠죠. 기준량.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로를 보니까 제1종 분말은 이제 50kg이고 맞고, 나번을 보니까 제2종 분말이 이제 40kg 돼 있죠. 40kg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틀렸죠. 30kg이 답입니다. 자, 3종 분말 30kg, 제4종 분말 20kg. 그래서 답은 이제 제2종 분말 탄산수 칼륨은 이제 30kg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제1, 2, 3, 4종에서 참고로 제4종은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2번, 나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특별 필요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에 관한 화재 안전 기준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 필요한 계단이라 했죠. 특별 필요한 계단. 자, 특별 필요한 계단은 계단실까지 통과하는데 이제 문을 최소한 2개를 통과해야만 이제 우리가 그런 계단을 이제 특별 필요한 계단이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특별 필요한 계단 및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에는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실을 단독으로 재현하는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속실을 단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계단실과 부속실을 이제 동시 재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을 이제 단독 재현하는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특별 필요한 계단의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되겠어요. 자, 가를 보게 되면 재현 설비가 가동되었을 때 출입구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난을 할 때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문이 장력이 너무 세게 되면 피난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은 이제 110N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충량은 부속실의 수가 20층 이하일 때는 1개층 이상, 2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2개층 이상의 이제 보충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층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부속실의 수가 20개 이상일 때는 이제 보충량을 이제 1개수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20개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2개를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급기구는 급기용 수직 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에 설치한다. 그렇죠. 자, 급기구 같은 것은 이제 벽체 또는 이제 천장에 이렇게 급기구를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급기구는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했는데, 급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급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구가 있으면 출입구하고 이제 멀리, 출입구가 이제 멀리가 답이죠. 그래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급기구는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먼 위치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펌프와 토출축의 체크밸브 사이의 수직 배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압송수 장치가 이제 펌프인 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저수조가 있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압송수 장치, 여기 이제 펌프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린다고 볼 경우에, 자, 그러면 펌프 출구에는 이제 이렇게 체크 밸브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붙습니까? 개폐 밸브가 붙죠. 개폐 밸브.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펌프하고 자, 여기 체크 밸브 사이, 여기 펌프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느냐. 자, 가장 가까이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체크 밸브 사이에 수직 배관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게 되면 압력계가 있죠. 여기에 출구 쪽에 이제 압력계를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래서 압력계는 어떻든 간에 펌프 출구 지나자마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압력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답이네. 1번이. 자, 진공계는 어디 붙여야 됩니까? 진공계는
펌프 입구축에 붙여야지. 자, 진공계는 여기. 자, 진공계는 이제 펌프 입구축에 붙여야 되고, 자, 압력계는 이제 펌프 출구축에 설치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펌프 입구축에는 진공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진공계 또는 연성계를 설치한다 했지. 연성계. 진공계 또는 이제 연성계를 설치한다 했다. 진공계는 순수하게 진공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진공계고, 연성계는 이제 진공과 이제 정압, 진공과 정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연성계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펌프 흡입축에는 진공계, 이건 나머는 이제 틀렸고, 자, 답은 스트레이너. 자, 스트레이너 어디 붙습니까? 스트레이너는 이제 자, 여기 펌프 입구축에 붙죠. 펌프 입구축에 이렇게 스트레이너가 붙습니다. 스트레이너. 자, 요게 이제 스트레이너다. 자, 펌프 입구축에 이물질이 이제 펌프 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펠러의 소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 장비 입구축에는 스트레이너, 여과기를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압력 챔버. 자, 압력 챔버는, 펌프 토출축의 배관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수격 방지기를 지나서 이제, 요게 이제 개폐 밸브 표시 지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압력 탱크가 붙죠. 압력 탱크. 네. 자, 이렇게 이제, 개폐 밸브를 지나서 이제, 압력 탱크가 붙는다. 자, 그래서 여기 4번에서는 펌프 축과 체크 밸브 사이니까 압력계가 붙습니다. 압력계.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저기 그 펌프 출구축하고 이제 체크 밸브 사이에 뭐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펌프보다 이렇게 밑에 있을 경우에 이제 뭐가 더 붙습니까? 뭐가? 체크 밸브 사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설치하는 게 이제 자, 요 사이에 설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성능시험 배관 들어가죠. 자, 성능시험 배관이 들어가고.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이제 펌프보다 이게 수주가 밑에 있을 때, 뭐가 들어가지? 네, 물올림 장치가 들어가지. 자, 물올림 장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지? 체절 운전 시에 이제 물의 소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절 압력 미만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순환 배관을 설치를 해야지. 순환 배관. 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제 펌프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는 이렇게 성능 시험 배관이 들어가고 물올림 장치가 들어가고 이제 순환 배관이 이렇게 추가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자, 이거 물올림 장치 같은 것은 어때? 물올림 장치가 이제 펌프보다 밑에 있을 때, 수주가 이제 펌프보다 밑에 있을 때,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이제, 가번이 되겠습니다. 가번. 자, 그 다음 5번. 물분모 소화 설비의 소화 특징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물분모 소화 설비. 자, 물 분모 소화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 했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자, 빗방울 모양으로 이제 물이 방수가 된다 했죠. 빗방울 모양으로. 자, 빗방울 모양으로 방수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적상이라 했죠. 적상 상태로 이제 방수한다. 자, 물방울 적자를 써서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방수되는 것을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고, 자, 물분모 소화 설비는 이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안개비 모양이라 했죠. 그래서, 무상으로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방사하는 설비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입자는 이제 0.02에서 2.5mm 정도 그렇게 크기가 된다 했었죠. 자, 이렇게 물분모 설비를 이제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화약제가 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냉각 소화를 한다 했습니다. 냉각 소화. 자, 냉각 소화를 한다 했고, 두 번째 이 물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물이 자, 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했지? 자, 열을 받게 되면 물에 의해서 이제 열을 받게 되면 이제 물이 수증기로 바뀐다 했지. 수증기로. 자, 수증기로 바뀌게 되면 화염 주위에 수증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산소를 이제 공급을 이제 차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소화? 질식 소화를 한다 했죠. 질식 소화. 자, 질식 소화를 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알코올 같은 게 있습니다. 알코올 수용성. 자, 알코올용 수용성 이러한 액체가 있습니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이 있죠. 이러한 알코올 같은 것에다가 이제 대량의 물을 이렇게 쏟아붓게 되면 소화가 가는 이제 이거를 우리는 희석소화라 하죠. 희석소화. 자, 희석소화를 한다. 자, 알코올에다가 이제 다량의 물을 붓게 되면 알코올 성능이 이제 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희석소화가 발생한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유류화재에서 이제 수증기 같은 것이 이제 유류 표면에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우윳빛으로 변한다 했죠. 우윳빛으로. 자, 우윳빛으로 변하는데 우윳빛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불연성으로 이제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화를 우리는 이제 유화소화라 하죠. 유화소화. 또 영어로 뭐 이멀션이라고 합니다. 이멀션. 자, 이런 것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분무소화 설비는 이제 이렇게 냉각소화라든지 질식소화라든지 희석소화라든지 유화소화를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뿌리다 보니까 기름 화재에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또한 어떻습니까? 무상으로 뿌리다 보니까 이제 전기 화재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설비가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다. 자, 이 특징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자, 1번을 보게 되면 증기로 되면 체적이 약 1650배로 팽창하고 연수면을 덮어서 이제 산소를 이제 차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게 되면 대략 1650배가 팽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연수면을 덮어서 이제 산소를 차단한다. 그래서 이제 질식소화 기능이 있습니다. 자, 4번 유면의 표면에 불연성의 유화층을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름층에다가 이제 이 수증기가 이렇게 살포되니까 그 기름이 이제 우윳빛으로 변하면서 이제 불연층이 형성되죠. 이런 것을 이제 유화소화라 있습니다. 유화소화. 또 이멀션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물방울이 작고 냉각 시화가 좋다. 그렇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보다는 이제 물방울이 작죠. 물방울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냉각 시화가 이제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라번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압한다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물분무 소화 설비도 이제 소화약제가 물분무 소화 설비도 소화약제가 이제 물이라 했지, 물. 소화약제가 물이기 때문에 이제 물과 이제 어떻게 극렬하게 반응을 하는 물질하고는 이제 소화 효과로 이제 발생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물과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제 소화 효과로서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 화재에다가 이제 물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물이 심하게 반응한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소화 효과가 없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의 배관에 대한 기준이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쪽에서는 이제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가 하나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말 소화 설비에 대한 기준. 자, 가번을 보게 되면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말 소화 설비에서 분말 소화 설비에서 이제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에서 이제 견뎌야 되죠.
자,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에서 이제 동관을 사용할 경우 이제 견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을 보게 되면, 분말 소화 설비 배관은 이제 전용 배관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소화 설비는 각각의 전용 배관으로 기본입니다. 전용 배관으로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다. 자, 답은, 밸브류는 개폐 위치를 표시한다. 그렇죠. 우리 소방쪽에는 반드시 밸브의 개폐 유무를 반드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라번을 보게 되니까 추갑식의 경우 20도씨에서 압력이 2.5MPa 이상 4.2MPa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20 이상을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의사항이 있는데 분말 소화 설비를 이제 추갑식으로 하는 경우, 분말 소화 설비는 이제 가압식이 아니고 추갑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압력이, 그 추갑 압력이 2.5MPa 이상 4.2MPa 이하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온도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 상용 온도 20도씨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상시 온도라 하게 되면 이제 20도씨가 되겠습니다. 20도씨. 그래서 20도씨에서 이제 2.5MPa에서 4.2MPa 이하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관용 탄소관 관관이 있는데, 자, 배관용 탄소관관을 사용할 수 없고, 자, 이걸 때는 어떻게?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을 사용해야 된다.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을 사용해야 된다. 자, 요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SPP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SPPS.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20 추갑식이고 20도씨에서 압력이 2.5MPa 이상 4.2MPa에서는 일반 배관용 탄소관관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고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그럼 이제 여기 압력 탄소관관 중에서 이제 스케줄 번호가 있습니다. 스케줄 번호. 스케줄 넘버 이제 40 이상을 사야 된다. 40 이상. 스케줄 넘버 40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런데 지문에서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20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틀렸죠. 그래서 이음이 없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중에서 이제 이음매가 없는 관관, 스케줄 40짜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관관을 보게 되면 이음매 있는 관관이 있고 이음매 없는 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매 있는 관관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ERW라서 일렉트릭 리인포스 웰딩이라 해서 저항용접이죠. 저항용접. 그래서 배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배관이 있는데 배관 요 안쪽에 보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용접선이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음매 있는 배관이고, 이렇게 안쪽에 배관 안쪽에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용접하는 선이 보입니다. 용접선이 보이는데 여기 용접선입니다. 용접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음매 있는 배관이죠. 이음매 있는 배관. 주로 우리가 이음매 있는 배관 같은 것은 이제 우리 배관용 탄소관관들이 대부분 이음매가 다 있습니다. 이음매가. 그래서 이제 전기 저항 용접이라 해서 이제 ERW인데 배관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용접선이 보인다. 이것을 이제 이음매 있는 배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같이 이음매가 없는 관관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인발관이라 하는데, 인발관. 이렇게 이제 그 철교를 이제 쭉 끄집어 당겨서 이렇게 관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인발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관에 이제 안쪽에 이음매가 없습니다. 이음매가. 이런 배관은 이제 이음매 없는 배관이다. 인발관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스케줄 넘버가 있습니다. 스케줄 넘버. SCH 이렇게 넘버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스케줄 넘버. 네. 스케줄 넘버는 이제 1000 곱하기 시그마 W분의 이제 P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스케줄 넘버 같은 것은 이제, 강관에서 이제 강관의 두께를 얘기할 때, 스케줄 넘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넘버가 크면 클수록 관의 두께가 이제 두껍죠. 예. 관의 두께가 이제 두껍다. 스케줄 넘버가 크면 클수록 관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케줄 넘버는 이제 10부터 시작하죠. 10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 40, 20, 60, 그리고 80, 1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10부터 시작하고, 이제, 20씩 추가돼서 20, 40, 60, 80인데, 우리가 저기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은 이제, 요걸 사용한다 했죠. 요걸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시그마 W는 이제, 재료의 이제, 허용 응력입니다. 허용 응력. 재료의 허용 응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위는 이제, 뉴턴 퍼 스퀘어 밀리미터입니다. 단위가 스퀘어 밀리미터고. 자, 여기 P는 이제 최고 사용 압력이죠. 최고 사용 압력이 되겠다. 자, 이것도 단위는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뉴턴 퍼 스퀘어 밀리미터다. 스퀘어 밀리미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중력 단위계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1000이 아니고 10이었었습니다. 1000이 아니고 10. 자, 이렇게 이제 스케줄 넘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시그마 W분의 P다. 그래서, 재료, 최고 사용 압력을 이제 재료의 허용 응력으로, 재료의 허용 응력, 인장 응력이죠. 허용 인장 응력. 예.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제, 스케줄 넘버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력이 상당히 높은 곳에서는,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는데 스케줄 넘버 40을 사용한다. 자, 이산화탄소 설비 같은 것은 거기는 더 고압입니다. 더 고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 설비 같은 것은 이제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는데 스케줄 80을 사용하죠. 80. 고압식에서.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이제 라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20이 아니고 이제 스케줄 40. 자, 이런 것도 스케줄 넘버도 가끔 나오니까 이거 좀 보시고.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포수화 설비의 소화수 원액 혼합 방식 중 원액 탱크 내부에 소화수 원액 경막을 설치하여 포소화 설비 작용 시에 소화수 자체 압력으로 혼합 공급하는 방식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포소화 설비 혼합 장치에는 몇 가지가 있다 있습니까? 4가지가 있다 있죠. 4가지. 4가지가 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 장치는 이제 4가지가 있다. 4가지. 근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펌프 프로포셔너가 있지.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 있습니다. 자,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자,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소화 설비에 이제 그 가압 송수 장치가 있는데 그 가압 송수 장치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죠. 자, 요렇게 이제 저수조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가압 송수 장치 펌프가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포 방출구가 있는데 자, 가압 송수 장치하고 포 방출구 사이에 여기에는 뭐 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자, 이 펌프에 이제 입구축과 이제 출구축을 이렇게 배관을 연결합니다. 입구축과 출구축에 이제 배관을 연결하고 여기 입구축과 출구축에 연결한 데에다가 포원액 탱크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배관을 연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포원액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원액 탱크하고 펌프의 입출구에 연결한 배관 여기에다가 뭘 설치합니까? 여기에 혼합기를 설치하죠. 혼합기. 그래서 혼합기와 이제 포원액 탱크 사이에는 또
무슨 밸브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농도 조절 밸브가 들어간다 했지. 농도 조절 밸브를 설치해서 포 원액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혼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이제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겠습니다. 그래서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기존의 가압송수 장치 펌프 입출구에다가 배관을 연결해서 그 배관하고 이제 포 원액 탱크하고 다시 배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이제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펌프 측의 출구 측에 이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면 물이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가면서 포 원액과 혼합해서 이제 포 수용액이 되죠. 포 수용액을 다시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공급해서 이제 포를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이제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라인 프로포셔너 보겠습니다.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예. 자,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관로죠, 관로. 예. 자, 관로 혼합 방식이 되겠다. 다른 말로 이제 관로 혼합 방식이라 합니다. 관로 혼합 방식. 자, 이렇게 혼합 장치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식이 이제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수지에 있어서 가압송수 장치가 있는데 가압송수 장치 펌프하고 여기 포 방출구 사이에 뭐를 설치한다 했습니까? 벤추리 관을 설치한다 했죠. 이렇게 이제 벤추리 관을 설치해서 벤추리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포 원액을 이제 혼합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벤추리 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 포를 이렇게 이제 혼합하는 방식이 이제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장치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식이 이제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펌프하고 방출구 사이에 벤추리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죠.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차압 혼합 방식이다. 차압 혼합 방식이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저수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가압송수 장치를 공급하는데 가압송수 장치 사이에 이것도 마찬가지 가압송수 장치 사이에 벤추리 작용으로 벤추리관을 설치합니다. 벤추리관을 설치하고 자, 여기에는 이제 포 원액 탱크가 있습니다. 포 원액 탱크에 이제 경막 다이아프램이 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타입이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요게 다이아프램입니다. 다이아프램. 자, 다이아프램이 있는 타입이 있고, 자, 없는 타입이 있죠. 여기 다이아프램 다른 말로 이제 경막이라 합니다. 경막. 예. 자, 이렇게 다이아프램이 있는 타입에다가, 다이아프램 있는 타입을 우리는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에서 이제, 무슨 방식이라 했어요? 압송 방식이라 했죠. 압송 방식. 자, 압송식이 되겠다. 압송식.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압 펌프에서 나오는 배관을 하나를 여기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다이아프램 밑에다가 공급을 해서 벤추리 작용과 펌프에서 밀어주는 압력으로 이렇게 혼합하는 방식이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보다는 이제 포가 이제 혼합이 이제 원활하게 되겠죠. 원활하게. 자, 이렇게 할 방식이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 중에서 이렇게 다이아프램이 없는 타입이 있습니다. 다이아프램이 이제 없는 타입은 이제 여기가 이제 압송식이 아니고 압입식입니다. 압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좀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저 사이드. 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있다 했습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압입 혼합 방식이죠. 압입 혼합 방식. 압입 혼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에다가 비슷한 내용인데, 요렇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저수조가 있고, 가압 송수 장치가 있는데, 가압 송수 장치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압입기가 들어갑니다. 압입기. 자, 이게 이제, 압입기를 설치하고, 포원액 탱크에서 별도의 압입용 펌프를 설치합니다. 별도의 압입용 펌프를 설치를 해서 압입용 펌프로 압입기에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이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이 사이드가 이제 압입용 펌프가 이제 별도로 설치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혼동되는 게 여기 있는 1번은 펌프 방식하고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하고 상당히 항상 혼동된다는 거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펌프가 들어가는 것은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별도의 압입용 펌프가 들어간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여기서 이제 7번 문제에서는 자, 원액 탱크 내부에 소화수원액 경막을 설치한다 했죠. 자, 경막을 하게 되면 자, 여기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이 되겠지.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이 이제 포원액 탱크에 이렇게 이제 경막, 다이아프램, 또 다른 말로 뭐 블레더라고 합니다. 블레더. 자, 이런 게 있는 것이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죠. 답은 이제 가번이죠.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 자, 거기 보게 되면 답원에 보게 되면 밸런스드 프로포셔널 방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혼합장치는 이렇게 네 가지. 펌프, 라인,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연성 가스 소화 설비 또는 분말 소화 설비에서 국수 방출 방식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연성 가스라든지 가스 소화 설비라든지 분말 소화 설비는 방출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뭐가 있죠? 전역 방출 방식이 있지. 전역 방출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소 방출 방식. 세 번째 이제 호스릴 방식이죠. 호스릴 방식. 예. 자, 전역 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 어때? 이렇게 한 실이 밀폐된 실에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요 배관과 여기에 이제 헤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고정식으로 이제 배관과 이렇게 헤드를 설치해서 불연성 가스 또는 이제 분말을 이렇게 방사해서 이 실 전체를 이제 소화하는 시스템이 뭡니까? 전역 방출 방식이죠. 전역 방출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수 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이 있는데, 일부분에 한 곳에, 요쪽에 예를 들면 위험물이 있다. 위험물이 있을 경우에 이제 요쪽에 별도로 배관을 해서 헤드를 설치를 해서 이제 요쪽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불을 끄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뭡니까? 국수 방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호스릴 방식 같은 것은 이제 호스를 직접 소화전을 이용해서 이제 호스를 이용해서 직접 소화를 끌 수 있는 것이 이제 호스릴 방출 방식이죠. 자, 여기에서는 8번에서는 이제 국수 방출 방식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기 때문에 자, 지문을 보게 되면 가번 고정시킨 분사 헤드로 화재가 발생한 방호 대상물에만 직접 소화제를 분사하는 방식이다. 자, 이게 답이네요. 화재가 발생한 방호 대상물에만 직접 화재 방호 대상물에만 직접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직접 소화제를 분사하는 방식이 이제 국수 방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나번을 보게 되면 내화 구조 등의 벽으로 구획된 부분을 한 개의 방호 대상물로 고정시킨 헤드로 직접 소화제를 분사하는 방식이다. 자, 나번은 뭡니까? 전역 방출 방식이지. 전역 방출 방식. 나번은 전역 방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자, 답은 호스의 선단에 취부된 노즐을 이용해서 방호 대상물에 직접 소화제를 분사하는 방식, 호스릴 방식. 호스릴 방식. 답은 호스릴 방식이 되겠고. 자, 랍을 한번 볼까요? 소화약제, 노즐 등을 적재한 차량으로 방호 대상물에 접근해서 직접 방호 대상물에 소화제를 분사하는 방식이다. 요거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가번은 국수방출 방식, 나번은 전접방출 방식, 답번은 호스릴 방식이 되겠다.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갑식 분말 소화기에서 소화기 내부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추갑식 분말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에 표시된 정상 사용 압력 범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갑식 같은 것은 추갑식 소화기 같은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소화기가 있을 경우에 여기는 분말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 분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체 압력에다가 뭐 질소 또는 방사원 가스로 이제 질소 또는 이제 CO2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질소를 많이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질소로 그 용기에 이제 추갑한다 해서 이제 추갑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갑식 소화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분말가루를 이제 방출한 가스를 이렇게 추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가스가 이제 오래 놔두게 되면 이제 누설되는 경우가 있겠죠. 누설되게 되면 이제 방사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항상 이런 추갑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추갑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 지시계를 반드시 부착하게 돼 있죠. 자, 그때 지시계 압력이 얼마?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겠다.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자, 그래서 9번에 보면 답이 이제 라번이죠.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에 이제 항상 지시 압력계를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녹색 이제 요 범위가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녹색 선에 항상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0.9에서 0.98 사이에 이렇게 지시계를 보게 되면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그 다음에 0.98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충전. 그 다음에 이제 0.7 메가파스칼 미만인 것은 이제 충전 미달이죠.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 노즐 선단의 방수량은 몇 리터 퍼 민 이상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옥내 소화전이기 때문에 우리 뭐 옥내 소화전 같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자, 옥내 소화전에 이제 방수압하고 방수량 같은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라 했죠. 자, 옥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에 이제 옥내 소화전의 방수압은 얼마입니까? 0.17 메가파스칼이죠. 0.17 메가파스칼. 반드시 암기를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수량.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 얼마? 130 리터 퍼 민이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라 했죠. 반드시 기억하라 했고, 호스릴 옥내 소화전도 똑같다 했습니다. 호스릴 옥내 소화전도 똑같다.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인데 호스릴 포함이다. 네, 호스릴 포함이다. 호스릴 옥내 소화전도 마찬가지 똑같이 0.17 메가파스칼이고 방수량도 이제 130 리터 퍼 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호스 노즐은 틀리죠. 노즐. 옥내 소화전 같은 것은 이제 호스가 40mm고 호스릴 방식 같은 것은 어떠세요? 호스릴 방식 같은 것은 이제 25mm지. 요거는 이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10번에서는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기 때문에 130 리터 퍼 미니디죠. 그래서 답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80 리터 퍼 미니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의 이제 방수량이죠. 방수량. 자, 그 다음에 60하고 260은 이제 해당되는 것이 없죠.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